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일강입니다. 이제 8주가 넘어서 9주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헤파이스토스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끊었죠. 이 부분 얘기가 조금 좀 길어서, 자, 헤파이스토스가 그 헤라에 의해서 내던져졌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두 번째는 제우스가 던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참 무서울 일은 아닌데, 아동학대인데 신들 얘기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냅다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헤라에 의해서 출생시 못생겼거나 불구여서, 못생겨서 던져서 불구가 됐다거나 불구여서 던졌거나 뭐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이죠. 그러니까 신이 지상으로 쏜사 같은 속도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석이 있잖아요. 그 별똥별이죠. 그러니까 별똥별이 다 타지 않고 지구에 떨어지면 그게 운석이죠. 그래서 그 운석은 이제 그 해성의 꼬리 부분에 있는 물질들이 태양 옆을 지나가다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별똥별 쇼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운석이 땅이 한 6만 개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에도 여러 번 떨어진 거죠. 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금속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비쌉니다. 뭐 상당히 꽤 비싼 가격, 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운석은 금속을 연상시켰고, 금속이 대장장이를 연상시키고, 그 대장장이 본인보다는 대장장이의 모루, 아까 보여줬던 그 모루, 그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보면 그리스 고전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청동모루가 떨어지는데 열을 걸리는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아낙사고라스가 그 당시에 떨어졌던, 그게 포타모인가의 지역에 떨어졌던 운석을 가서 보고, 이게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태양은 뜨거운 불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천체를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꼬투리가 돼서 아낙사고라스가 뭐 재판에 회부돼서 무신론자라고 회부돼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형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아낙사고라스의 그 정치적 후원자가, 또는 아낙사고라스에게서 배운, 그 철학을 배운 사람이 페리클레스라는 정치가였다고 하는데, 그 페리클레스가 뭐 빼돌렸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아무튼 그 운석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과 연결이 되고요.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화상으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아이트나 화산, 그게 이제 화산이고 여러 차례 폭발도 했었고, 최근에도 폭발해갖고 유럽이 뭐 안개, 그 짙은 화염이 아니고 뭐 화산재 뭐 며칠 동안 잠기고 뭐 비행기가 못 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 신이니까 화산, 볼케이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vulcanus에서 온 말이고, 또 하나는 올림포스 산정에 있다. 이제 궁전이 있는데, 올림포스 궁전에 있는데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그 일리아스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아킬레우스는 테티스 여신의 테티스는 정확히는 이제 그 네레우스의 딸들 50명이었나요? 네레우스의 딸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네레이데스거든요. 그 네레이데스 중에 한 명이 님프인데, 님프. 이것도 또 이제 제우스가 이 여자를 좋아했으나 역시 뭐 신탁이 있어서 테티스의 자식이 또 너를 정상에서 쫓아낼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을 시켰어요. 얘기 좀 긴데 간단하게 요 관련된 얘기만 좀 합시다. 아킬레우스의 그 아들이 아킬레우스는 원래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 죽는다는 예언을 갖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근데도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죽지 않겠다, 전쟁에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테티스가 왜 헤파이스토스가 내던져졌을 때 받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티스가 전쟁에 나갈 때 헤파이스토스로부터 무구를 받아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장의 신이 만든 거니까 어떤 무기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친구가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그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테티스가 올림포스 산에 가서 이 헤파이스토스에게 새로운 무구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반갑게 맞으면서 뭐 여기 대접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대장간이 올림포스 산에 있는 거로 나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이 헤파이스토스는 굉장히 숭상받는 그러니까 뭐 올림포스 12신이 있지만 모든 신들 다 골고루 섬기진 않습니다. 뭐 도시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의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 아테네의 중간에 우리 뭐 서울로 치면 남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신전이 있는 거고 산 위에. 근데 이제 산이 우리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뭉툭합니다. 산이 이게 불쑥 솟아오고 있는 무슨 언덕 같이 돼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아고라라고 시장 겸 뭐 행정 건물들도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광장 겸 시장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신전이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아테네 여신하고 사이에 에릭토니우스를 낳고 그 에릭토니우스가 아테네 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를 이제 숭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티스 여신, 서 있는 존재가 테티스 여신이고, 그 앉아있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무구를 건네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테티스 여신, 기원전 5세기 작품이고요. 베를린 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우아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장면인데, 이 작품은 안토니 반다이크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무구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뭐 얘들은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큐피드들이 장난들을 치고 있어요. 투구를 뒤집어 쓰고 있고 저기 또 활을 왜 쏠까요?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를 사랑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게 화가가 이건 1630년에서 32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 안토니 반다이크. 그 다음 작품은 역시 색채 톤을 보면 이게 이제 루벤스입니다. 페터 파울 루벤스. 이거는 똑같은 장면이고요. 이게 vulcanus고 테티스 여신인 것 같고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여기는 아마 아글리아로 나올 거예요. (1630년에서 35년) 사이 만들어진 작품이고, 자, 그런데 그 헤파이스토스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방패 보시죠, 방패. 근데 이 헤파이스토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순수 미술과 뭐 상업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업 미술하면 좀 이상하고 공예. 순수 미술과 공예라는 것이 갈라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작품들은 우리 뭐 고가구들 보시면 그 뭐 옛날 뭐 장인이 자개장인 이런 것들은 공예품이면서 동시에 예술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미술과 순수 미술이 선명하게 갈라지기 이전에는 이 장인들은 예술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는 이 방패를 그냥 밋밋하게 창이나 막는 걸로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에 보면 이제 어떤 그림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복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상상이죠. 그 호메로스의 설명만 가지고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신화 얘기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작품은 안겔로 몬티첼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일리아스 18권에 나오는 그 아킬레우스 방패를 해석한 작품이다. 이렇게 됐네요. 182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거. 이거는 이제 캐슬린 베일이라는 사람 작품인데, 연도는 뭐 명확하지 최근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인 것 같았는데, 예. 요거였고요. 예, 여기도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죠.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운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테오라이트, 아이고스 포타모이, 아이고스 포타모이에 있는 메테오라이트가 운석이군요. 메테오라이트. 그래서 이게 이제 혜성이 지나간 기원전 5세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모셔서 설치를 해놨죠. 바로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게 이제 테세이온이라는 이름도 따로 갖고 있어요. 테세이온은 테세우스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세우스를 기념하는 신전. 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죠. 영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전승이 끊어지면서 이게 테세우스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고 헤파이스토스 신전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테세이온이라는 이름도 지금도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파이스토스를 마쳤고, 뒤이어서 아프로디테는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워낙 특히나 뭐 미술 작품 같은 데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라틴으로 오면 베누스.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아름다움, 또 부드러움, 그리고 이제 속임수와 유혹, 이런 사랑에 늘 따라다니는 것들, 좋든 나쁘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도상이라는 게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림에 나타날 때의 특징은 머리와가 아니고 머리에 관을 쓰거나 뭐 베일을 누르거나 에로스들이 따라다니거나 또 가슴을 노출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로디테의 특징입니다. 연애담은 많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의 여신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앙키세스라는 인간과 사랑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이니아스입니다. 아이니아스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건국의 신화를 서사시로 쓴 작품이 이제 아이네이스거든요. 아이네이스의 주인공 아이네아스입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원래 이제 그 앙키세스의 아들이고 아프로디테와 앙키세스 사이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사람이니까 베누스로 되어 있죠. 베누스. 그렇긴 한데 아이네아스는 그 트로이의 성주였던 프리아모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트로이 편에서 싸우고 있다가 그 트로이가 멸망하던 날 밤에 그 트로이 성을 빠져나와 유민들, 그 트로이에 있던 그 멸망한 도시 트로이의 시민들, 유민이 된 거죠. 유민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났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등장하는 아이니아스가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되어 있고요. 아도니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에 반했어요.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이 젊은 청년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 아레스,
정부였던 아레스가 질투해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테이아스의 딸 무랄 또는 스미르라라고 하는데, 무랄이 아버지에게 반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아버지에 반해서 아버지를 뭐 술을 취하게 해서 했나, 뭐 중간에 유머가 맡겼을 거예요. 유머가 이제 술수를 부려서 동침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아버지 앞에서 미르라 나무, 그 이제 몰약이라고 합니다. 몰약.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향수 같은 거죠. 유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향? 뭐,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향수, 일종의 향수. 미르라 나무, 그러니까 몰약이 나오는 그 액이 몰약으로 쓰이는 그 미르라 나무로 변했고, 그 안에서, 나무 안에서 아도니스가 출생을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보고 반해서 몰래 키우려고 숨겨두기 위해서 페르세폰에게 맡겼는데, 페르세폰에 또 반해갖고 서로 이제 이 아도니스를 나눠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1년 중에 3분의 1씩 같이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페르세폰의 얘기를 여기다 아도니스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뭐 아레스가 질투해서 사냥 중에 멧돼지 맞춰 죽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도니스가 식물신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스가 죽은 곳에 아네모네 꽃이 핍니다. 아네모네는 아네모스라고 해서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꽃이라고 해요. 아네모네 꽃. 근데 이게 전에 이제 하와이의 그 누구야? 그 선장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뭐 이 식물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아도니스의 죽음을 많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아도니스 축제가 이제 그리스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 중에 숙성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 자라는. 근데 이제 그건 금방 죽어요, 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학교 앞에서 그런 거 팔고 그랬는데, 물만 주면 며칠 사이에 막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그런 식물들인데, 그거를 이제 그 여성들이 하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온실 같은 거, 조그만 화분 같은 거, 그런 조그만 데다가 그 식물을 길러서 지붕 위에다 올려서 바짝 자라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지내는 뭐 그런 축제의 형태였다고 하는데, 이 아도니스 축제에서 이런 아도니스 정원, 그러니까 빨리 펴서 빨리 지는 그런 뭐 삶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자, 보시면 그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거 워낙 뭐 유명해서 그 베네치아에서 살던 화가였기 때문에 베네치아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유명한 여인의 모습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뭐 누드에 가깝게 그려달라고 했다고도 하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우수에 찬, 젊어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서풍의 신이 이제 꽃바람을 불고 있고, 그 바람을 타고 사이프러스에 당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천으로 몸을 감싸는 모습, 조개를 타고 나타났죠.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라서요. 그래서 이거는 연도를 안 적어놨네요. 예. 15세기 작품이고요. 우피치 미술관에 있어. 플로렌스가 이제 예.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윌리엄 블레이크 리치먼드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1889년에서 90년 사이에 만들었고, 리버풀에 있는 워커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굉장히 모델이 좋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화사한 노란색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죠. 그런데 여기 참새들이 이렇게 확 나타나 있어서 여기 비너스임을 보여준다고 해요. 여기 참새들도 여기서 쫙 보이죠. 심지어 사자도 암사자, 숫사자가 이렇게 있고, 안키세스, 반한 안키세스의 모습. 이 꽃이 뒤에 곱게 피어 있고 상당히 화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거 미르라 아도니스의 어머니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나무로 변한 모습이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받아서 넘기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작품은 장드꾸르 1560년 작품입니다. 장드꾸르 프랑스 화가인 모양이고요. 이것도 좀 그림 화풍이 좀 독특하죠? 옆에 테두리를 그려 넣어서 마치 접시에 그려진 그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아도니스가 사냥 떠난다는 모습인데, 그 베누스는 말리지만, 아프로디테는 말리지만 젊은 혈기에 딱이 둘 다 얼굴을 보면 어린 신랑 신부 같은 모습이죠. 큐피드가 그 자식처럼 돼 있고, 이제 사냥개가 있고 활을 들고 있는 아도니스, 미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도니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590년 작품인데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이탈리아 화가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이고, 자, 여기도 멧돼지에 떠받치는 모습을 한 조각이죠. 하체가 가늘고 뒤로 젖혀 있는 고개에,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떨어져 내리는 한 송이 꽃과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이거는 1700년에서 17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주세페 마주올리 작품입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 보시면 여기 사다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도니스의 정원이 이거예요. 무슨 채반 같은 데다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다 올리기 위해서. 큐피트가 이제 아도니스 관련된 얘기인 걸 보여주고 있고, 여인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거는 430년에 420년 기원전 그 얘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모략나무, 미루나무, 미루나? 뭐, 그거였죠. 이게 그 나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네모네 꽃입니다. 꽃은 뭐 그렇게 아름다워 하진 않은데, 아네모네 꽃입니다. 자, 아레스 신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아레스고, 라틴에 가서 마르스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마르스는 원래는 이제 권력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로마 나름의 이제 신화들이 있고, 그리스도 그리스 나름의 신화가 있는데,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이 원래 있었던 신과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합치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같이 쓰고 뭐 이랬던 거죠. 자,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랍 신들, 그러니까 올림포스 12신들 중에서 가장 덜 인격화된 신이고, 그래서 일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의 신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신이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이에 미움을 받는 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거칠고, 그죠? 그래서 이제 트라케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케는 그리스 북쪽, 지금의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과 터키 북쪽이 합쳐진 접경지대, 그쪽이 지금 트라케, 옛날 트라케입니다. 아레스가 전장에 대동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네이모스와 포버스죠. 이게 두 아들입니다. 아레스의 두 아들. 화성의 두 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에로스가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소수설이고요. 다수설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여러 둘 뒀죠. 예. 에로스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에로스와 나중에 이제 의인화되는 에로스가 있는데,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거나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사이에 태어났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현대 지도인데 여기 그리스고 터키인데 터키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흑해를 건너가는 해협이 있죠. 두 군데 해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트라키아, 서트라키아, 북트라키아. 이게 불가리아 지역이랑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위에가 불가리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고 알바니아, 코소보 이렇게 뭐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지역이죠. 최근에도 이 사실은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쪽에 이제 그 동유럽 쪽 사람들인데 옛날 요 마케도니아 땅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넘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그리스가 맨날 뭐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옛날 이름을 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구려라는 이름을 뭐 중국 사람이 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여튼 이 트라키아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었어요. 요 부분입니다. 이게 흑해, 마르마라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에게해, 그렇죠? 이건 이오니아해 이런 식으로 다 전체는 이제 지중해, 그렇죠? 얘기했던 거 데이모스와 포보스. 데이모스는 거의 무슨 돌덩어리처럼 돌덩어리겠지 원래 모양이 동그랗지 않아요. 포보스도 그렇고. 요거 그림이 바로 이제 이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태어난 큐피드. 큐피드 이제 뭐 에로스적이는 요 그림인데 이거는 기원전 470년경이고 로크리에 있는 페르세포네 성전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지금 헤르메스예요. 약간 어릿광대처럼 되기는 한데 이 모자, 여행객의 모자를 쓴 거 있는 점. 그다음에 여기 날개 달린 신발, 그렇죠? 요 점이 이제 헤르메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아프로디테라고 보는 거고, 날개 달린 에로스가 여기 있죠. 뭐 수레 같은 걸 타고 있네요, 그죠? 이 작품은 이것도 470년경? 앞에 게 340년이고 이게 470년경인가 보다. 그죠? 요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모자에 날개 달려 있죠. 헤르메스고 날개 달린 에로스가 있고 위에 아프로디트. 약간 얼굴을 좀 요염하게 그렸네요. 그죠? 하얀 피부에 여기는 갈색 톤의 남자들 활통이 있고 이건 좀 묘하게 그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아레스의 무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743년 샤를랑드르 만루라는 사람의 로코코 스타일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두 개의 설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게 아닐까 화가가. 글을 쓰고 있네. 로스가 받아쓰기 공부하고 있나. 자,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죠. 폼페이에 있는 벽화, 프레스코화, AD 1세기경 그림인데 지금 이게 가슴을 더듬고 있나요? 딱 보면 알겠죠. 이게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마르스이고 아프로디테 사이에 에로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저 다음에는 이제 에로스와 푸시케 얘기를 좀 할 텐데 곁다리로 이거 역시 기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